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우리 시장의 특징과 또 그리고 미국 시장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일 우리 시장은 거래소 시장과 또 코스닥 시장 나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부분의 움직임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부분들은 양호했고 단기 악재가 출현한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모습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나 알 수 있는데 하여튼 그 FOMC를 회의를 앞두고 나름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관망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어도 우리 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들이 소폭 매수하면서 특히 이제 연기금이 이틀째 매수한 부분이 시장의 중요 요인으로 수급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스바겐 파워데이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LG화학을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들이 급락을 한 부분이죠.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해당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80%까지 올리면서 이 주요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이제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뉴스 부분은 참고 종목 분석 자료 부분에 충분히 올려놨으니까 내용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 소송전 2차 결과가 이제 이번 19일에 나오죠. 그런 가운데에서 진흙탕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여기서 또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는 형태가 전개가 되면 더 험난한 흐름들이 전개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악재 요인 부분이 영향을 받은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배터리 진출하는 부분, 이제 그게 악재이긴 해도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에 이 공급 부족 사태, 그래서 이 생산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흐름, 이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스토리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시설을 늘리는 LG 이노베이션과 삼성과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 충격은 불가피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대로 소재 업체들에게는 기회 요인이 일정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0% 감소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 0.4% 감소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 한파와 폭설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소매 판매가 줄은 요인 부분,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중에서 해외 시장에서 지금 중국 시장이 1, 2월 산업 지표가 생산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 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발표되는 이 2월달, 3월달에 이 그러니까 작년 2월과 작년 3월, 작년 4월, 작년 5월과 비교를 하면 서프라이즈한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작년 2, 3, 4, 5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완전히 글로벌 시장이 락아웃되던 그런 그로키 상태가 되던 그런 타이밍이었으니까 그때 지표보다 좋다고 발표되는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흐름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쇼티지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거냐면 사실 실질적으로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중국은 사실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나스닥이나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전부 다 이 전년도 3월 달에 이 부분으로 보게 되면 급락을 했을 당시, 그죠? 그때 그 이후에 이런 팬데믹 상태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재고를 잘 기업들이 확충을 하지 않았었죠. 우리가 그걸 저스트 인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필요한 부분만 생산하고 재고로 놓고 판매를 하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고 확충에 소홀히 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재고 생각보다 좀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을 보이니까 이 소매 판매가 나아갔고 한 상황 속에서 재고를 확충하다 보니까 기저효과에 의한 이 지표들이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 부분들은 회복 기대감에 대한 기저효과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가도 여러분들께 마디가 완성됐다라는 부분으로 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큰 마디의 두 번째 상승 흐름의 마디가 완성된 상황이고, 글로벌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시장 환율 역시 마찬가지 그죠? 환율도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환율도 쌍바닥을 치고 이 두 번의 마디 흐름을 보여줬다.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자, 이제 FOMC 결과가 나왔고 또 미국 시장이 금요일 옵션 만기입니다.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미중 고위급 회담이죠. 바이든 정부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흐름을 펼쳐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전일 특징주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캐나다 샤크스텔 통신장비 공급 소식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소폭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의 이 캐나다 샤크스텔 통신장비 공급 소식이 결국은 이 5G 관련주들의 반등을 좀 일으킨 부분이죠.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나 또 에이스테크 이런 유형들이 낙폭과대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들 5G 관련주 참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반등하는 형상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 저는 이제 이 선거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시장 선거 이 보궐선거가 끝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올라올 때 금리 상승이 된다. 전기료 인상 그죠? 좋은 말로는 연료비 연동제, 그죠? 연료비 연동제라는 거 하는 부분이 결국 그동안 돈을 무지막 살포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회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전기료 인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도 살펴보게 되면 선거 전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행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때 선거 이후에 전기료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전일에는 이 반도체 소부장 이쪽이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죠. 그죠?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에서 종목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이 다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종목마다 다해서 차이가 있지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 쪽도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어제 상승한 부분들, 뭐 동부 하이텍 부분도 시장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뭐 이오 테크닉스나 또 뭐 유진테크 그리고 그 외에 뭐 대부분의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에 상승 흐름들이 진행됐다.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보게 되면 사실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주도 한 달 내내 그죠?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 시장의 이 반도체 쪽 라인 부분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인텔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 시장 흐름들 속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반도체 섹터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지수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미국 증시의 3월의 주인공은 중소형주, 그죠?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상승 흐름이 컸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보게 되면 전일 나스닥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이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낙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 이런 주식들 뭐 애플 쪽 라인 부분을 보도록 하죠. 애플 어제 소폭 상승하고 페이스북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했죠. 이 종목 부분 여러분 그냥 보시면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정을 봐야 되는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놓여 있고 반면에 이제 보잉이라든지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기 회복 기대감과 관련된 부분 종목들 그죠? 얘네들도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 여기까지 올라오면 다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서 얘 더 추가 상승 막 이렇게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베팅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런 섹터 움직임들을 봤을 때 그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FOMC 회의에서 내일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저는 특별한 결과 흐름 부분들을 예측하지 않는다, 예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이, 연준이, 그죠? 지금 뭐, YCC니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니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히려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들, 그죠? 중소형주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죠? 미중 관련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공급망 체인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국에 집중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망을 자국이나 그러니까 미국 내로 옮기거나 또 아니면 혈맹국들 그죠? 동맹국들에게 그쪽 부분을 이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행정 서명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들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시장으로 말하면 하이니스가 난리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난리치면서 올라갔었던 그 흐름 부분들. 그죠? 그게 뭐예요? 반도체 쪽 라인의 리쇼링이나 리로케이션이 진행되게 되면 이런 반도체 과 관련된
종목 부분들, 그죠? 반도체 장비 중도 마찬가지고, 뭐, 소재 장비 부품, 이쪽 라인 부분들이나 8대 공정에 속하는 쪽 라인 부분들의 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고, 그런 부분들의 일정 정도를 전일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뭐 OLED 관련주, 뭐 덕선 네오럭스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또 개별성 종목 중에서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부분, 한섬, 그죠?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부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차트가 안 나갔는데, 한섬이라든지 또 뭐 아까 보셨었던 원익 IPS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그죠? 차트총으로도 양호하고,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도 양호하게 보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관련 주식들 부분들이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 왜? 미국 시장도 이 중소형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만한 부분들을 충분히 그 중에도 이제 실적과, 그죠? 실적과 성장성을 같이 겸비한 주식들, 그죠?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지난 일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여러 개 말씀을 드렸지만, 커다란 시장의 방향성, 대형성 종목들의 방향 흐름들이 전개가 되려면 이 FOMC 회의 결과 어떤 식이냐. 그런데 거기에 큰 포커스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왜?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금리를 올라가게 방치할 일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뭐 성장주가 묻지마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만만치 않게 할 이유도 없다. 그죠? 그동안 주가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정책 위반자는 버블의 너무 빠른 속도의 버블도 경계하지만 또 자산 시장의 붕괴도 원치 않는다. 그런 흐름들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지금 박스권, 우리 시장으로 말하면 박스권 정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수의 상승 부분보다 오히려 종목의 상승 순환 흐름,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가짜다. 그죠? 그래서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이 미중 고위급 회담이 어떠한 흐름들로 갖고 가느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만기 이후의 시장,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성,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중소형성 종목들이 약진하는 그런 흐름인데, 그죠? 너무 가치주냐,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이런 부분으로 갈리지 마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성장주 위주입니다. 그것이 비단 성장 섹터 내에서의 성장주도 마찬가지고, 가치주 내에서도 성장이 더 우선시되는 종목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로 한 상황이다라는 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이 커다란 시장 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 일정 흐름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가의 단기 고점 가능성, 그리고 환율의 단기 고점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보게 되면 성장 섹터의 흐름들이 나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본 부분인데, 섹터에서의 단기 악재가 나오는 부분들은 그거는 그 악재에 대한 대응 흐름 부분으로 같이 가면 되는 거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 부분으로 바라봤을 땐 중소형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이 약진 흐름들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판덱스 가격의 효성 TNC나, 그리고 또 수소 관련주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것들, 결국 이 실적이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의 실적 흐름들을 갖고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는 종목 부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흐름들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흐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또다시 또 다른 실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서 이제 실리콘웍스도 어제 많이 올랐고 이오테크닉스도 많이 올랐고 정고점 근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긴 해도 이런 흐름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시장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뭐 이 외바닥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수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 하이닉스도 이 지금 가격 라인으로 보게 되면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뭐 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죠. 왜? FOMC 회의 결과 명분상으로는 그 부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시장은 지금 조금 더 박스권 움직임을 이 FOMC 회의나 미중 회담이나 만기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요인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대형성 종목이 움직이겠지만 지금 부분은 뭐예요? 고 공백 상황을 그죠? 지수의 공백 상황을 개별 조그마한 종목 부분들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FOMC 회의에 너무 큰 기대나 또 뭐 너무 큰 실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실적 부분을 이겨내는 종목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바라볼 때 쏠림과 반작용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진짜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금리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그죠? 금리 저는 뭐예요? 조금 더 올라도 된다라는 쪽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이 그죠? 이 부양 기대감 뭐 이런 유형에 놓여져 있는 섹터보다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뭐예요?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락 시장의 급락이라는 형태의 움직임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움직일 시장 흐름도 아니고 그런 흐름이라면 결국은 뭐다? 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냥 성장만 가지고 성장에 대한 기대. 성장의 기대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산업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뭐 항공주나 여행 관련주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주 적자인데도 막 올라가고 이런 것 그것도 다 기대감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 그런데 경기 회복이 돼서 잘 나간다 해도 그죠? 2018년, 19년 그때보다 더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섹터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은 뭐예요? 오히려 이렇게 외부 변수에 의해서 자꾸 시장이 부닥칠 때 오히려 꾸준하게 실적 베이스를 갖고 가고 있는 주식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뭐 말씀을 드리긴 종목 말씀을 언급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 가운데에서 보유 중인 반도체 소부장기업의 재무제표 이 부분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올려드린 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총 시즌이잖아요. 그죠? 주총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업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점검을 해야죠. 그죠?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리고 올해 실적 상향이 내년보다 빠른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걸 기술적 타이밍으로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 기업 가치도 현재의 실적과 투자자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실적의 주총의 흐름 속에서 주총에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죠? 시장의 표면적인 TV 방송이나 뭐 이런 이야기 부분들은 FOMC 회의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의 재무제표다. 그죠? 실적이 전년보다 나아지고 코로나 이전보다, 그죠?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보다 더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주 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승리 투자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